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내 지방금융지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철옹성 같은 이사회를 뚫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보유한 JB금융의 이야기인데요. 조용하던 이 지방금융사,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관련 내용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국내 금융사의 주주 제한 이사가 선임된 사례는 없었죠? 네, 주주가 주총 안건을 올리고 표대결을 거쳐서 이사를 선임한 것은 국내 금융회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국내 행동주의 펀드이자 JB금융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표대결에서 성공하면서 추천한 김기석, 이희승 후보 2명이 이사회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얼라인이 표대결로 사회이사를 입성시킨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얼라인은 주주 중심 경영 정책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지난해부터 주요 7대 금융회사의 대출 성장률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JB금융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는 대출 성장률을 줄이고 이제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요거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JB금융 이사회의 좀 전문성,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주 제한 이사 선임,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네, 이번 주주 제한 이사 선임이 가능했던 것은 집중 투표제 덕분입니다. 이사 선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여서 특정 이사에게 몰표를 줄 수 있습니다. 얼라인은 2022년부터 JB금융지분 약 14%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인 삼양사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표 대결에서 완패했던 얼라인이 이번에는 집중 투표제를 요구했고 소액주주 표가 더해져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최 기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2명의 주주 제한 이사가 이제 합류한 그 JB금융,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얼라인이 두 이사를 통해 JB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변경을 압박할 것입니다. 지난해 JB금융은 위험가중 자산 RWA 증가율을 7에서 8%로 관리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를 넘으면 초과한 만큼 자본을 주주환원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얼라인은 JB금융의 위험가중 자산 증가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대출 채권이 늘어나면 분모인 위험가중 자산이 증가하는데 그럼 보통주 자본 비율이 떨어지겠죠. 얼라인은 대출을 줄여 보통주 자본 비율을 올려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사에다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를 지켜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뭐 그거를 필요하면 더 할 거다. 첫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증은 JB금융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표대결 이후 김기용 JB금융 회장은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사회가 토론한 내용을 경영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JB금융은 기본 경영 전략마저 휘둘리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JB금융 관계자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일부 했다며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배당 성향을 30% 넘게 끌어올리고 있어서 향후 이사회 논의는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얼라인의 행보로 그야말로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펀드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를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집중투표제처럼요. 다만 이런 움직임이 투기 자본의 단기 차익을 내는 수단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단기업적 지위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드는 사안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한 기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더 안 좋아졌고요.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불투명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좀 연체율이 높을 겁니다. 연체율이 높은 곳에 대한 대출을 덜 해주는 게 주주 입장에선 잉여금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건데 사실은 금융산업으로 생각하면 약간은 대출받기 그래도 다른 데서는 어려운 데를 해주는 거잖아요. 금융산업 전체로 보기엔 일부 수익은 깎이지만 순이익은 결국은 플러스를 유지하면 그런 은행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보느냐 전체적으로 보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JB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사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사회가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나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